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주인님들과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의 주가가 이제 IR 이후에 이제 연속적인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상 지금의 주가 위치는 이제 네이처셀이 GMP 시설 완공 이후에 조인트 스텝 매출 일어나면은 저는 다시 못 올 가격이지 않나 먼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네이처셀을 바라봤을 때 이제 어디에 무게를 좀 놓고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플로리다 매출입니다. 지금 네이처셀은 이제 EAP 통과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의 법안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오주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이례적이죠. 실적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적주. 그러니까 이게 실적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중대형, 대형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자리 잡게 됐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네이처셀의 실적이죠. 이제 GMP 시설이 언제 완공이 되며 이를 통해서 초기 매출은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로 인한 정당화 가능한 주가는 얼마가 될 것인지 요거를 좀 주주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생물입니다. 주도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생물들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반등 없이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밀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등의 불씨는 오히려 지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이처셀이 여기 있어가지고 FDA가 오히려 지금 극찬하는 이러한 지금 수준에 머물렀다 보니까는 우리가 더 지금 기대해 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은 분명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플로리다에 우리가 지금 무게를 맞춰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플로리다를 통해서 네이처셀의 주가는 반전을 써줄 것이고, 플로리다를 통해서 네이처셀은 다시 한번 더 4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할 주식이다라고 먼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반전의 서사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제 플로리다의 GMP 완공 시설 언제 이제 될 것이냐 요거를 접근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1월이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1월. 물론 이제 뭐 여러 기사에서는 올해 안으로 플로리다주에 먼저 상용화를 추진을 한다라고 밝힌 상황이었고, 이후 이제 텍사스 진입이죠.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3월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플로리다 다음은 안 봐도 비디오인 게 텍사스다. 그래서 지금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임상 3상 개시 전 가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플로리다에서 이제 조인트 스템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이 조인트 스템의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네이처셀의 연결 재무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적주입니다. 실적주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점수를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자, 9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90점. 그럼 90점을 맞았다라는 것은 내가 틀린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90점에서 만약에 100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근데 반대로 내가 시험 점수가 30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다음 시험 점수에 대한 목표를 나는 50점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약간의 노력만 해주면 되거든요. 정말 약간의 노력.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90점에서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적에서는 지금 네이처셀은 30점에서 50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이죠. 약간의 노력만 하면 되는데 주가는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순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얘는 급등 나올 때 순간적으로 급등이 강력하게 나온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주가가 리레이팅 자체가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결과를 지금 품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신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냐면은, 아니, 일본에서 이제 조인트 스템이 판매가 되는데, 이거는 왜 지금 네이처셀의 연결 재무에 반영이 안 되냐,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뭐냐면은 지금도 1년간 대략 이제 1,300명에서 1,400명 정도의 이제 무릎 환자분들이 일본으로 가서 이제 조인트 스템 시술을 받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이처셀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순 계열사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계열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50% 이상 지분을 들고 있거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알바이오가 지금 네이처셀의 지분을 6.68%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그냥 관계사예요. 네, 형님 아우하는, 이건 내 아들 자식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수준입니다. 알바이오와 네이처셀의 관계는. 그러니까 지인이 돈을 벌면은 그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친구분이나 여러분들 이제 뭐 형님분들이 돈을 벌어. 그러면 그게 그 형님과 그 지인이 번 돈이지 그게 내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제 가끔 친하게 지내다가 뭐 술 한 잔 사줄 수는 있는데 뭐 완전 100%내 돈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이 알바이오를 종속회사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안 잡히는 건데, 연결 재무에 반영을 시키려면은 종속회사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우리 자식 새끼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결국 자식 새끼 돈 많이 벌면 효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종속회사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거죠. 네이처셀이 이제 플로리다 GMP 이거 지금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도 진출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부분이 네이처셀의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느냐, 종속회사냐, 요거를 봐야겠죠. 여러분, 요거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네이처셀의 이제 이 단기 보고서입니다. 단기 보고서 8월 14일자를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제 네이처셀 아메리카가 플로리다 GMP 시설과 텍사스를 다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네이처셀이 아메리카의 지분 100%를 취득을 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을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플로리다나 텍사스에서 조인트 스템이 날개 돋듯이 팔린다라고 하면은 그 100% 전부가 뭐다, 여러분들? 네이처셀의 실적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주가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못 올 구간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항상 뭡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만전자 결국 지나고 나서야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깨달은 것처럼 지금 현재 네이처셀의 주가도 삼성전자가 이만전자를 찍은 것처럼 실적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다시 오지 않을 구간으로 지금 접근을 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 이제 매출 잡히니까는 자회사 통해 가지고 네이처셀 아메리카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그럼 이로 인한 적정 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2의 HJ중공업과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한번 챙겨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큐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은 일단은 지금 플로리다만 보수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가정을 했을 때, 자, 초기가 이제 한 1년 정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기 12개월 동안에는 월 환자 수 증가가 대략 이제 500명부터 시작을 해서 1,200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이에 이제 네이처셀 아메리카는 여기에서 광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 마케팅 비용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근데 플로리다 지역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해오시는 곳이 바로 이 플로리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소중에 돈도 좀 넉넉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군인들이 특히나 많으시거든요. 퇴역하신 군인분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연금이 또 나옵니다. 군인분들은. 그렇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가계 경제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곳이 플로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정밀하게 다 적용을 시키면은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으로 500에서 1200명 수준이 이제 초기 1년 동안 좀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는 대략 이제 한 306억 원의 매출로 귀결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초기 1년에 306억 원의 매출이 요 정도 환자 수준에서 발생이 되면은 영업이익은 30%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91.97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네이처셀의 재무로 귀결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기죠. 이제 1년 넘어서 3년까지 봤을 때는 환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소문 나가지고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최근 블로그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7월 14일자 내용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의 이제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오사카 이쪽을 지금 이제 방문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일본의 트리니티 병원 요걸 부모님과 같이 좀 다녀온 후기인데, 이 글을 보신 주주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다수의 이제 이 분들이 한번 이제 조인트 스템을 일본에서 맞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가신대요.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맛집도 어느 뭐 음식점 가서 맛있으면은 내 입맛에 맞으면 또 가듯이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는 뭡니까? 일본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중기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대략 보수적으로 2,715억 원 정도가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는 영업이익이 814억 원 정도가 지금 네이처셀로 귀속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3년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네이처셀의 총 매출은 3천억 원으로 보수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906억 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도스당 300만 원을 적용을 했거든요. 환자 한 명의 도스당.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현지의 고비용 치료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우선시로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마케팅 효과를 가격으로 그냥 승부수를 보는 요 전략을 저는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도스당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500명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300억 매출인데 이는 어떠한 뭐 추가적인 의미가 있냐? R&D 투자에서 기반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영업이익률 30%는 보수적이며 실제 유통 효율성이 높아지면 냉동 제형이라든지 지금 네이처셀이 이제 줄기세포의 특허가 몇 개가 있습니까? 113개의 특허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못해도 영업이익률은 40% 이상이 나와요. 근데 저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점. 그리고 이제 향후 투자 회수 전략이죠. BIP.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볼티모어가 이제 1억 불, 그리고 이제 2억 불 추가 투자해서 총 4,200억을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초기 환자 1,000명이 잡힌다. 1년 내로 초기 환자가 1,000명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 금액 4,200억 원은 3에서 5년 내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기의 매출 추정치와 영업이익 추정치는 순수 볼티모, 플로리다 쪽만 지금 적용한 수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정 주가는 얼마까지 지금 올라가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기죠. 중기 기준의 영업이익 이제 814억 원입니다. 900억 원을 적용을 시킨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저는 보수적으로 요것만 생짜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적용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보수적인 부분이죠. 요거를 이제 적정 주가에 산출을 시키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현재 지금 네이처셀의 주가 수익 비율이죠. PER이 몇 배입니까? 지금 1060배입니다, 여러분들. 자, 1060배인데 이 PER이 어떻게 되냐? 낮아집니다. 어떻게? 21.4배로 낮아져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신 주주분들 계시겠죠. 야, 주가 수익 비율이 내려가면은 주가도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실제 이제 얘가 꿈의 매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다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금 이 꿈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은 얘는 어떠한 구간에 직면을 하게 되느냐? 성장주로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장주로 직면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성장주의 특혜를 누리고 나서 그 다음 구간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치주냐 성장주냐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로봇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얘네들은 성장주에 지금 국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네이처셀이 지금 플로리다 GMP 시설을 짓는 거는 어떠한 국면이냐? 로봇주들이 2배, 3배 급등을 한 것처럼 네이처셀도 지금 성장주에 직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PER이 21.4배로 정상화가 되고 이는 텍사스 성장 기대치까지 반영을 하면은 보수적으로는 28,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볼티모어 텍사스 실적 안정기까지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7,899원, 38,000원 그 이상 초과하는 수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이처셀을 바라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플로리다에 어떻게 보면 특혜로 인해서 여기 있어가지고 EAP까지 인정받았으니까는 이거는 FDA도 인정하고 플로리다에서 밀어주는 이러한 효과를 이제 네이처셀이 결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보유를 할까 아니면 차라리 비중 축소할까 요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 심도 있게 고민을 수차례 하셨을 텐데 수백 번 수천만 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열매, 이 결실이 어떠한 결실인지 확인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 네이처셀의 상황은 뭐다, 여러분들?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으로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열매가 정말 볼품없다라고 하면은 볼품없다 해도 열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거거든요. 열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근데 이 열매가 진짜 완전 뭐 햇살구다. 완전 햇살구처럼 탐스럽게 익었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우리가 이제 결과치를 보고 결정을 해도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네이처셀. 그럼 그때 올라갔어. 그러면은 지금 가격은 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통계적 유의성, 이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만 속된 말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왜냐면 지금 FDA 같은 경우에는 통계성 유의 요거를 퇴행성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 잡냐면은 집단으로 잡아요. 집단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명 한 명 환자를 기준으로 잡는다. 식약처가. 라고 하면은 FDA나 EMA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잡는다고. 집단. 그러니까 집단으로 봤을 때 이게 낮아졌는지 올라갔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집단으로 봅니다. 왜 집단으로 볼까요? 환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니까는. 기하급수적 코로나 늘어나는 환자보다 더 늘어나요. 퇴행성 관절염이. 그렇다 보니까는 그게 환자 한 명, 여러분들의 혈압이랑 제 혈압이랑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명의 값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니까는. 그래서 집단의 값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집단의 값이. 그러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이미 네이처셀은 집단의 값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으로 보였다라는 게 이미 수차례 여러 저널에서 지금 노출이 됐고 그 노출된 값을 데이터 자체를 FDA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 2만 원까지 내려가겠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요거 봐야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라 회장이 추진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짜로 먹는 거야. 공짜로 먹고 그리고 여기 이 이후의 구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네이처셀이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지금 얘가 요때 갭이 있었잖아요. 이거 차트가 좀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좀 봉차트로 바꾸겠습니다. 얘가 여기 갭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갭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갭을 결국에는 잘 보시면은 여기 있었던 이 갭을 결국 주가 상승으로 채워버렸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요 구간도 보세요. 여기에서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종가가 여기서 끝났잖아. 근데 그 다음날 하한가 맞고 쭉 하락했었잖아.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 갭을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제 이 밥그릇 차트로 메워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8월 5일 날 이제 요 정도 만들어주고 바로 이제 이 강력한 음봉이 나왔죠, 이때. 그러니까 요 갭도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요 갭도. 근데 더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종가 얼마죠? 2018년에 종가가 자 59,389원. 결국 주가는 모멘텀 발산시켜가지고 6만 원까지는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이처셀은 항상 갭을 메꿔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갭이죠. 일단 단기적인 요 갭, 35,000원 이상 갭은 메꿔주되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2018년에 6만 원 갭도 메꿔줘야 된다. 우리가 이 갭은 메꿔야 돼요. 여러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메꿀 거니까 메꿀 가격 대비 지금 현재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저점이다라는. 지금 구간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유저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